자, 오늘은 정적분 시작하시죠. 정적분 먼저 가운데 네모 중요한 거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쯤 쓰면 될까요? 잘 보이세요? 정적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분 싹 다 끝냈고요. 앞에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차이가 있다면 앞에 이제 부정이냐 정이냐 이 차이인데 이 정이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거 정적분의 정의부터 하는데요. 정적분의 정의는 앞에서 배웠던 부정, 적분의 정의하고 아주 많이 사용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정확하게 정의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정의했으니까 뭐 하는 거지? 성질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질은 언제 쓴다고? 식을 변형할 때 쓰는데 앞에 이 정의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간이 아주 중요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요. 좀 길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이때는 구간이 상수인 경우가 있고요. 선생님 구간이라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알겠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선 정적분을 뭔가 해야 이놈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역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야기 하는데 이번엔 구간이 변수인 경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선 얘하고 얘 두 개 하고 문제 풀고요. 얘하고 얘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선 정적분을 우리가 미분할 때도 그랬으니까 식으로 정의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식으로 정의가 다 끝나면 내가 뭐로 또 접근할 것 같아요? 그래프로 접근해서 그래프적인 의미도 한번 자세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적분에서는 이 구간 확인하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됐어요? 구간 확인하는 게 아주 핵심이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는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아주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정리하면서 성질 유도할 때는 정의를 사용해서 성질을 유도해서 뒤쪽으로 한꺼번에 싹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못 자르고 있어요. 감은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는 다닙니다. 좀 산발돼서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 그랬지? 저번 시간에 했던 부정적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부정적분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정적분의 정의인데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부정적분이 뭐의 역연산인 거죠?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분이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베이스에 깔려져 있으니까 반드시 함수 입장에서 보면 뭐 해야 되지? 연속이고. 좋아요. 뭐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나중에 뒤에 이제 까다로운 문제 풀 때 계속 내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세요. 내가 계속 강조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표현 방법에서 미분의 역연산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fx의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부정 적분 중 뭐였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부정 적분 중 하나지? 뭐 때문에 부정 적분 중 하나라고 우리가 했었죠? 무슨 상수 때문에? 적분 상수 C가 어떤 놈인지 모른다고요. 거기 뒤에 3이 붙어도 미분하면 떨어져 나가고 루트 3이 붙어도 미분하면 떨어져 나가고 뭐 208이 붙어도 미분해버리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적분상수 C가 어떤 놈인지 확정돼 있지 못하고요. 적분상수 C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슨 값을 하나 넣는다고 그랬지? 함수값을 하나 넣어서 적분상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게 저번 우리 부정적분에서 메인 테마였습니다. 기억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상수 C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놈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라지 fx의 적분상수를 C1이라고 하죠.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적분상수 가진 놈을 gx라고 하죠. 그럼 gx의 적분상수는 뭐라고 할까? C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x와 gx 차이가 있다면 C1과 C2 두 개 상수만 차이가 나는 건데 서로 무슨 함수인 거죠? 다른 함수인 거예요. 얘는 안 써도 좋아요. 예를 들어봐요. 비교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라지 fx가 뭐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이래요. gx란 놈이 있대요. gx를 보면 3의 이거 해야 돼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뭐 3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뒤에 있는 놈 상수가 다르지만 엄연히 어떤 함수인 거지? 다른 함수로 이제 취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 적분상수 C를 얘를 C1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를 뭐라고 하는 거지? C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충분히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부정적분 우리가 정의했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분의 표현 방법을 조금 더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있어? 아니, 적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적분 하려면 미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분의 부정적분의 표현법. 그리고 뭐 수업 들으면서 내가 계속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표현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걔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니? 식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됐어요? 표현 방법을 잘 모르면서 달려들어서 드립다 계산만 하려고 하니까 수학이 계속 까다롭게 꼬여지는 거죠.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역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테그랄 이렇게 했었잖아요. 인테그랄 f의 x의 전체의 dx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fx를 부정적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지 f x란 놈이 있는데 이 안에 적분상수 c가 들어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라지 f의 x의 원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c의 원 한 놈의 결과를 라지 fx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f의 1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적분상수 c2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건 거예요. 걔를 g의 x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차이가 난다면 적분상수 이거 빨간색이야. 깜짝 놀랐네요. 적분상수 C1, C2 뭐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도 괜찮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표현해서 한 번 더 써봤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인 거니까 거꾸로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원함수가 만들어지는 건 알아먹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는 G'의 X를 해도 사실 알고 보면 얘하고 얘인 거니까 fx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fx를 그냥 나는 뭐 그냥 fx 쓰죠. 뭐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방법도
부정적분 표현 방법도 요것도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자꾸 놓치는 게 기본 출발점이 얘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막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꼭 베이스 염두에 꼭 좀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정적분의 정의로 넘어가죠. 잠깐 보시죠. 자, 세 번째 해볼게요. 세 번째는 드디어 메인 테마입니다.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쓸 때 이렇게 써요. 표현 방법인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에 d의 x란 놈을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라지 f에 b에서 마이너스 라지 f에 a를 빼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법은 이래요. 뒤에 있는 잘 보이십니까? 이 x가 변수라고 생각하시고 안에 들어간 이 fx식 전체는 함수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빨간색 중요해서 그렇죠. 여기 a에서부터 b까지를 얘를 부간, 드디어 나왔네 선생 맞아요. 얘를 부간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름 붙이기를 얘를 위에 끝이다 그래서 위끝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얘를 아래 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붙인 건 뭐 받아들여줘야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놈을 뭐 했대요? 부정적분했대요. 그리고 위끝 넣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봐요. 똑같이 fx를 무슨 적분했대요? 부정적분한 그놈이에요. 그놈에다가 한 번은 뭐 넣고 아래 끝을 또 넣어서 위끝 넣은 값과 아래 끝 넣은 값을 뭐 했습니다? 뺐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부정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바로 전에는 여기서 이거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수학적 도구들이 사용이 돼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구분구조법도 있었고요. 뭐 미적분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사용했었는데 이번 교과 과정이 편성되면서 압축이 확 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정적분을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얘가 사실은 부정적분에다가 뭐를 대입한 값이지? 윗끝을 대입한 값이에요. 그럼 얘는 똑같은 부정적분에다가 어딜 대입한 거지? 아래 끝을 대입해서 부정적분의 윗끝, 아래끝 대입한 값에 차로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매번 쓰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압축하기도 해요. 뭐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윗끝 넣고 한 번 아래끝 넣어서 뺍시다. 이걸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 정적분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익혀두시고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분의 글자가 잘 안 되죠. 오늘 다시 할게요. 부정적분의 윗끝과 아래 끝의 대입한 값의 차 얘를 우리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를 한 거죠. 좀 압축해서 하면 이래요. 부정적분의 무슨 값입니다? 차를 새로운 정적분으로 결정을 한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fx 부정적분이 한 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도 된다고 그랬지? 두 개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아래다 써보면
그 부정적분 중 하나가 라지 fx 아닌가요? 그럼 얘도 사실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이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됐습니까? 이렇게 써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래요. 얘가 아까 여기다 쓸까? 좋아요. 아까 얘가 뭐였지? fx. 바로 앞에 2번을 살펴보세요. fx가 뭐였습니까? f의 1에 x에다가 플러스 c의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gx를 내가 뭐라고 그랬지? f의 1에 x에다가 플러스 c2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위에 건 안 할게요. 옆에다 하나 더 쓸까? 아래다 쓰죠 뭐. 그래서 이놈을 살펴보면 위에 건 똑같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뭘 넣은 거지? b를 넣어가지고 c2를 더한 거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f의 1에다가 b에다가 플러스 c2가 됩니다. 그 값이 되는 거고 말이 거예요. 그럼 얘는 f의 1에다가 a를 넣고 플러스 c2 어차피 적분상수 c2로 그대로 될 테니까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거 이렇게 빼보잖아요. 이렇게 빼보면 앞에 있는 c2와 뒤에 있는 c2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넣어보면 c1과 여기에 c1이 사라질 테니까 사실상 적분상수를 고려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 결정하는 게 메인이었는데 부정적분에서는 사용됐던 C1, C2 그거에 상관없이 정적분하는 그 순간에 넣었다가 빼버리면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사실상 적분상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이렇게 제거돼 버리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분상수에 있지 않고요. 구간에 있습니다. 됐어요? 그 구간에 넣은 함수값, 윗끝과 아랫끝에 대입한 함수값의 차를 정적분으로 새롭게 정의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한번 살짝 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몇 개 들면서요 해볼 텐데 얘는 안 써도 좋아요. 어차피 오늘 계산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정적분의 정의. 좀 깨끗하게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칠판 지우는 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인테그랄 쉬운 거 해볼까요? 1에서부터 2까지의 뒤에 보면 x제곱에 플러스 x 전체의 d에 x랍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두 개 정도만 해보죠. 뭐 사실은 이렇게 써도 돼요. 얘 적분해요.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얘 적분해요. 2분의 1에 x의 제곱에 원래는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꼼꼼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데 이 c가 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한 번은 넣고 한 번은 넣어가지고 빼면 되니까 원래 식은 3분의 1의 전체의 2의 전체의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에 2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2 넣고 있어요. 플러스 c 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보고 있습니까? 3분의 1에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에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내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보이죠? 여기 앞에 있는 c와 뒤에 있는 c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요.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 전체가 뭐에 해당하는 거지? f의 b에 해당하는 거죠. 뭐 윗끝. 그리고 얘를 전체에 보면 f의 무슨 값에 해당하는 거죠? a의 값에 해당해서 윗끝에서 아랫끝 빼서 이제 접근합시다 하는 게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빼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만
한 번 2 들어가고 한 번 1 들어가면 될 테니까 식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3분의 1에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니까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죠? 정리 앞에 3분의 몇입니까 이거? 8 마이너스 1인 거니까 7이에요. 플러스 계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이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될 건 이래요. 적분상수 C가 들어갔는데 아래 계산 과정에서 어차피 앞에 C, 뒤에 C 사라질 테니까 우린 적분상수보다 그냥 계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립시다 하는 게 우리가 부정적분 정리할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식으로 열심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이제 조금 더 빨리 해봅시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의 x제곱 너무한다고? 2의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의 플러스 1 전체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조금 빨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앞에 거 적분해요. x의 세제곱에 하나 더하고 나누는 거죠.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에다가 원래 적분상수 c 쓰는데 거의 과감하게 그냥 생략해버려요. 이렇게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식은 이렇게 되죠.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 조심합시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플러스 2에서 몇을 빼면 되죠? 1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2의 1제곱, 1의 1제곱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돼요. 정리해보면 계산이 약간 뭐라고 할까? 세심함을 유도합니다. 그러니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정리해보면 8-1인 거니까 7인가요? 그렇죠? 4-1인 건데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얘가 3입니까? 그리고 2-1인 거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8-3인 거니까 답은 5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살짝 보시죠. 자,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계산이 조금 쉬워지려면 아래 끝이 0이 되잖아요. 일부러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 끝이 얘가 0인 경우인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얘가 0인 경우에는 그냥 뭐만 넣으면 되지? 윗끝만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아주 계산이 편리해지겠죠. 됐어요?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살짝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싹 다 정리를 좀 해봤어요. 만약에 저렇다면 식이 그냥 함수값인 거니까 8-4에 플러스 몇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은 뭐 6 뭐 이 정도 될래나요? 그렇죠? 10-4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끝이 0이 되면 계산이 편리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해 두시죠. 잠깐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우죠. 정적분의 정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정의했으니까 앞에 부정적분도 뭐 했었지? 정의하고 표현법 이야기 했었잖아요. 정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했으니까 표현법 한번 살짝 하나 더 언급할 게 있어서 처리해봐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에 d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했던 놈 중에 우리가 fx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라지 f 프라임의 뭐 x의 전체 d의 x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무방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 방법인 거니까 얘를 처리해보면 앞에 했던 그놈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라지 f의 b의
마이너스 라지 F에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그런 건데요. 주목할 식은 뒤에 있는 이 식인 거죠. 뒤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인 거니까. 어차피 F니까 얘를 새로운 함수식으로 인지를 해서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어차피 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됐어요? dx는 F에 B에 마이너스 F에 뭐가 됩니까? 왜 이래 F에 A입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식인데 역시 표현법인데요. 제목을 안 썼는데 정적분의 표현법. 정적분의 표현법인데 얘를 표현했으니까 한번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선생님 해석이라뇨? 미리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식을 가만히 읽어보고 그 식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죠. 도함수를 정적분했다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더. 도함수를 뭐 했다고요? 정적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도함수를 뭐 했다고? 정적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함수 값의 차가 된 거죠. 한 번 더. 도함수를 정적분했더니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했더니 함수 값의 차가 된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함수의 무슨 값은? 정적분 값은 함수 값의 차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써야지. 나중에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우리 정적분의 정의도 했고요. 두 번째 정적분의 표현법도 했는데 부정적분의 차가 되고요. 그리고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함수 값의 차. 뭔가 차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차이를 그래요. 이따가 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꼭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정적분의 정의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정적분의 성질 갑시다. 정적분의 성질은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유도할 때 당연히 정적분의 정의를 쓰는 거죠. 정적분의 성질 유도하기 위해서 뒤로 집중 탐구로 넘어갑시다. 집중 탐구. 이렇게 정적분의 성질 유도. 당연히 뭘 사용하죠? 정의를 사용해서. 첫 번째,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극한할 때도 했었잖아요. 극한의 성질 언제 썼었지? 극한값이 존재할 때. 연속의 성질 언제 했었죠? 연속한 두 함수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한 범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한 범위는요. 다시 정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지? 정적분을 불러봐요 빨리. 부정적분의 윗끝 넣고 아래 끝는 차이로 이해했었잖아요. 한 번 더 2회 붙여놓읍시다. 부정적분의 윗끝 넣고 아래 끝는 함수값의 차로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분이 정의되기 위해선 반드시 부정적분이 정의돼야 되고 부정적분이 정의되려면 미분의 역연산인 거니까 또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만. 선생님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중요해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라지 F의 X를 미분한 값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F의 X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G의 X를 미분한 놈이 뭐일 때? 스몰 g의 x일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적분에 정의를 써서 성질을 유도할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보죠. 해봐도 돼요. 인테그랄 k배의 f의 x의 전체의 d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어서 많이 본 놈인데요. 당연히 여기에 적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여기를 무슨 끝이라고 한다고? 아래 끝. 얘를 무슨 끝? 위 끝. 빨리 따라해요. 아래 끝, 위 끝. 이만큼 전체가 정적분의 구간이 됩니다. 됐어요?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 구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구간 안 보고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부정적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산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하세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손쉽습니다. 정의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전체를 뭐로 봐? fx의 k배 한 놈인 거니까 새로운 뭐로 인지하는 거죠? 함수로 인지를 해요. 됐습니까? 새로운 함수로 인지해서 그놈을 통째로 그냥 부정적분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부정적분의 성질 중에 k배 한 놈은 밖으로 그냥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해 놓고요.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윗끝 넣고 한 번은 아래끝 넣어서 빼면 되니까 k배의 라지 f에 b에서 마이너스 k배의 뭐 되지? 라지 f에 a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식을 봤더니 여기 k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로 묶을 수 있지? k로 묶지 뭐. 그래서 라지 f에 b의 마이너스 라지 f에 a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는데 뒤에 있는 이놈 전체가 정적분의 정의 그대로 가는 거니까 앞에 있는 k는 그대로 남겨놓고 뒤에 있는 얘를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라고 써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놈 있잖아요. 이놈을 이렇게 써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안에 들어간 이 K는 밖으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놈은 안으로 어떻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식을 변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K는요 전혀 구간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상수만 밖으로 뽑아내고 밖에 있는 상수는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계산은 아닌 거죠. 그냥 한번 유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인가요? 이번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더하기 g의 x 이렇게 돼 있대요. 전체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dx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놈도 역시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해 봤더니 앞에 했던 그 식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얘 전체를 뭐로 봐? 또? 그쵸? 거의 뭐라고 할까요? 수투하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요. 새로운 함수로 인지를 해서 그 새로운 함수로 인지하고요. 항상 정적분을 보면 뭐 확인하라고? 구간 확인하라고. 제발 구간 확인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새로운 함수인 거니까 사실은 살펴보면 이 새로운 함수를 전체 h의 x로 인지를 해도 되는데 나 그냥 한 방에 쓰려고 합니다. 잘 안 보여요? 새로운 함수를 h의 x로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뒤에 걸 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해볼게요. 부정적분 한 놈인데 hx니까 라지 hx인데 한 번은 뭐 넣고 한 번은 b 넣고 한 번은 뭐 넣고 통째로 a 넣어서 b는 이거 해야 돼요. h에 b 여기 b가 들어갔대요. 그럼 여기에 b 여기에 b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h에 a가 들어갔대요. 그럼 여기에 a 여기에 a가 들어가면 될 테니까 확인해 보면 그냥 써도 되지 않나요? 그냥 쓸게요. 원래대로 하자면 써요. 좋아요. 라지 h에 x에 한 번은 a 넣고 한 번은 b 넣고 한 번은 a 넣어서 빼야 되는데 이놈의 식을 살짝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라지 F의 B에서 플러스 라지 B의 B에서 이놈 전체가 라지 F의 B에 해당하는 거죠. 마이너스 라지 F의 A에다가 플러스 라지 G의 A.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집중하세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고 나서 식을 살짝 변경해 보면 라지 F의 B의 마이너스 라지 F의 A에다가 플러스 라지 G의 B에다가 마이너스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G의 A입니다.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완벽하게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인 거고요. 뒤에 있는 예를 보면 이 전체가 부정적분의 정이네요. 정적분의 정이네요. 얘도 정적분의 정의가 될 테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의 x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G의 X의 전체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식이 유도가 된 거지 뭐. 확인할 건 이래요. 역시 구간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같다면 각각 떨어진 놈을 어떻게 묶을 수도 있고 한 덩어리로 묶을 수도 있고 이 구간이 한 개라면 여기 있는 놈이 이 인테그랄이 각각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적용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대로 식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구간을 잘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플러스 했으니까 뭐도 해봐야 되죠? 마이너스도 해봐야 되지 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여기 사이에 필요한 식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F의 B에 마이너스 FA는 그대로 있는 거고 마이너스 G의 B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완벽하게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당연히 앞에 주어진 이놈 전체의 식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뒤에 있는 이 식 전체로 새로운 식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식을 변형할 때 사용해 먹읍시다 하는 거죠. 잠깐 보시죠. 자, 하나 더 합니다. 네 번째 보죠. 네 번째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네 번째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F의 X의 D의 X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C까지의 F의 X의 D의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하고 똑같은데요. 얘가 왜 중요할까요? 정적분은 뭐가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죠? 구간이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구간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거죠.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부정적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적분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구간에 뭔가 변화가 있고요. 함수를 살펴보죠. 이 안에 있는 이 함수와 뒤에 있는 이 두 개 함수는 어떤 거죠? 역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는데 구간을 어떻게 해서 쪼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증명해 볼게요. 얘가 통째로 좌변 아닌가요? 그렇죠? 얘가 통째로 우변 아닌가요? 좌변을 변경, 우변을 변경해서 두 놈이 일치하면 항상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니까 앞에 있는 얘 살펴보죠. 너무 빨라요? 괜찮죠? 라지 F의 B에서 마이너스 라지 F의 A 정신 조금 차려봅시다. 그럼 얘를 전체 좌변이라고 살펴보면 한 번은 부정적분해서 C 넣고요. 한 번은 부정적분해서 뭐 A 넣어서 플러스 뒤에 있는 놈 한 번은 부정적분해서 B 넣고 한 번은 부정적분해서 뭐 C 넣어가지고 빼면 되는데 좌변하고 우변 비교해 보시면
앞에 라지 F의 C, 라지 F의 C가 사라지는 거니까 앞에 주어진 이 식하고요. 뒤에 주어진 이 식이 완벽하게 어떤 식이 되는 거지? 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 따로 비교해보고 우변 따로 비교해서 두 놈이 완벽하게 같으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C가 빨간색 너무 많이 썼는데 이 C가 제한 범위가 있는데요. C는 그냥 실수예요. 아 선생님 당연하지 뭐.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하고 예를 하나 들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얘도 좀 써놓으세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의 f의 x에 dx가 있잖아요. 3 정도 할까요? 이렇게 보면 얘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의 f의 x에 d의 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의 f의 x에 d의 x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C가 실수니까 앞에 주어진 이놈하고 이놈이 꼭 1과 3 사이에 없어도 돼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두 개 비교해 보시죠. 인테그랄 1에서부터 8까지의 f의 x에 dx가 있대요. 플러스 인테그랄 8에서부터 3까지의 f의 x에 dx가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숫자가요. 1과 3 사이에 없는 숫자에도 똑같단 말이죠. 얘는 안 할게요. 얘는 너무 쉬우니까 안 할 거고요. 아래에 있는 얘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이식 써서 한번 해볼게요. 라지 f의 8에서 마이너스 라지 f의 1에다가 얘도 한번 연습 한번 더 해보는 거죠. 헷갈리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사는 거예요. 마이너스 라지 f의 8인데 뒤에서 앞에 거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여전히 얘하고 얘가 그냥 같은 값인 거니까 사라져서 똑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C가 실수라고 이제 붙여진 거죠. 항상 계산보다 제한 범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잠깐 보세요.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럼 이거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앞에 얘 C하고 얘 C였잖아요. 그러면 C를 또 쪼개도 된다고. 한 번 더 해보죠. 이번엔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의 f의 x에 d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의 f의 x에 d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D에서부터 B까지의 f 맞아요? A, C, C, D, D, 맞아요. 인테그랄 f의 x에 d의 x입니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할 테니까 보세요. 얘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 라지 f에 c에 마이너스 어차피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유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풀 때 계속 이런 짓을 할 거라니까. 이걸 써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f에 c에 라지 f에 a에다가 플러스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라지 f에 d에 마이너스 라지 f에 C에다가 플러스 라지 F에 B에서 마이너스 라지 F에 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확인해보면 앞에 라지 F에 C, F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고요. 플러스 D, 여기에 마이너스 D인 거니까 앞에 했던 이놈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이요. 어디든 상관없이 이렇게 숫자만 같도록 표시가 되면 그냥 한 덩어리로 묶여질 수 있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안에 들어간 함수는 몽차장 어때야 되지? 안에 들어간 함수는 몽차장 같아야 돼요. 그건 상식적인 선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몽차장 같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완성이 된 거죠. 됐습니까? 구간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구간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좀 중요한데 5번은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5번째 봅시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x는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의 fx의 dx가 돼요. 역시 얘도 구간이 변화한 거 보이십니까? 정적분은 구간 가지고 장난쳐요. 윗끝까지 바뀌었네 선생님. 맞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약간 상식적인 선이에요. 얘 한번 보죠. 라지 f에 b에 마이너스 라지 f에 지겨워라. 그죠? 얘는 마이너스에 가로치고 라지 f에 a에 마이너스 라지 f에 b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은 두 놈의 식이 완벽하게 같은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굳이 외울 게 없어요. 단지 윗끝과 아래끝이 바뀌면 밖에 뭐만 빼내주면 마이너스만 빼내주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계산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식으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두 놈이 같다고요. 윗끝과 아래끝이 바뀌면 밖에 마이너스만 끄집어내면 얘와 얘가 완벽하게 같은 식인 거니까 식 사용해서 식을 변형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앞으로 가서 부정적분, 정적분의 성질 있는 거 싹 다 정리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앞장으로 넘어가시죠. 한번 본다고? 한번 보세요. 자, 앞장으로 가셔서 정적분의 성질 총정리하고 문제 풀죠. 자, 두 번째 앞장으로 갑시다. 정적분의 성질. 첫 번째, 또 쓰냐고? 또 쓸 거예요. 제한범위는 중요하니까. 언제 쓴다고요?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미분 가능해요. 그때만 써요. 하나 더 써.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g의 x가 된다고요. 얘를 할 때 모두 우리가 2번 할까요? 좋아요. 가로 2번 하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k배의 f의 x의 d의 x입니다. 이놈은 k가 밖으로 빠져서요.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전체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세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플러스 마이너스 g의 x 이렇게 된 놈은 저 인테그랄이 각각 적용된다고 생각하죠.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x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g의 x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대요. 네 번째 뭐죠? 네 번째 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빨간색.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란 놈은 구간을 쪼갤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의 안 보인다고 fx의 dx에다가 하나 더 써봐도 돼요.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의 fx의 d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d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x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항상 앞에 주어진 이 c하고 이 c가 같고 위에 주어진 이 d하고 이 d가 같으면 마치 없애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네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구간을 손댔잖아요. 그렇죠? 구간을 이렇게 손댔다고. 다시 구간을 건드렸다고. 다시 구간을 손댔다고. 위에 있는 놈은 구간이 손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간을 손댄 게 없고 뒤에 있는 놈 구간만 손댔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섯째 건 약간 상식적인 선이에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란 놈이 밖에 마이너스가 빠지면 b에서부터 a까지의 f의 x의 d의 x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구간을 건드렸죠. 위아래 구간이 바뀌는 그 순간에 밖에 마이너스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당연히 4번입니다. 하나 더 기억해라 그러면 4번, 5번 두 개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서 나중에 계산할 때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정의하고 성질을 좀 정리해 봤는데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갖다 썼으니까 연속과 미분 가능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계산하는 건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